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도연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놀고 먹는 여자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그때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계좌잔고 증명서였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냥 나가. 당장 나가라고. 박도연이 내 캐리어를 현관 밖으로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검은 캐리어가 복도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바퀴 하나가 굴러서 이웃집 문 앞까지 갔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야? 생활비 누가 버는데? 도연이 양손을 허리에 얹고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쓸 돈은 내가 직접 벌어. 나는 더 이상 책임 안 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침착하게 캐리어를 일으켜 세우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라고 했잖아. 잠깐만요. 나는 식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비공개 계좌 잔고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은행 직인이 찍힌 공식 서류였지만 QR코드로만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종이를 식탁 정중앙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뭔데? 보시면 알 거예요. 나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도연이 식탁에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지만 대충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장난이야 이게? 허세 부리려고 만든 거? 그는 종이를 다시 식탁에 던져놓았습니다. 나 정말 갑니다. 그래, 어디 가봐. 하루 이틀 버티나 보자. 도연이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화면에 가득 떴습니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도연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금까지. 지난 3년간 모든 것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뒤에서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민아. 농담이야, 농담. 들어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강수민. 진짜 나가는 거야? 문이 닫히기 직전 도연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강남역 근처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그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세나 위협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 김정희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수민이를 쫓아냈다며? 잘했다. 잘했어. 속 시원하다. 김정희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좀 이상해요. 수민이가 웬 종이를 두고 갔는데
무슨 종이? 은행 잔고 증명서 같은 건데 숫자가 좀 이상하게 많이 적혀 있어요. 김정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그 여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꾸며낸 거겠지. 친정에서 빌려다가 잠깐 계좌에 넣어놨다가 뺀 거 아니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지. 그런 여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 맨날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김정희가 흥분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뭐가 그런 것 같아? 당연한 거지. 내 명의니까.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집 명의가 누구인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수민이 모든 서류를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관리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하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가장답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희는 막내딸 박지영을 데리고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김치통과 밑반찬을 가득 담은 봉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박지영이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를 쫓아냈구나. 진작 그렇게 할 걸 그랬어. 지영아, 목소리 좀 낮춰. 왜? 이제 우리 집인데 왜 목소리를 낮춰? 김정희가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좋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도 제대로 청소 하나 안 해놨네. 며느리가 이래서야 되겠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있을 때는 눈치 보여서 맘대로 못했는데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게. 맨날 얼굴 굳어가지고 우리 쳐다보던 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김정희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이것 좀 봐. 비싼 고기들이 가득하네. 역시 돈 쓸 줄만 알더라. 저 고기들 다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내 오빠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오는데. 도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인정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집주인다워졌네. 근데 수민이 언니는 어디 갔대? 모르지. 친정 갔거나 어디 친구 집에 얹혀 살거나. 김정희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이 집은 우리가 관리하자. 지영아, 내가 며느리 방 정리해. 네, 엄마. 지영이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비싼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 옷들 브랜드 좀 봐. 언니가 이런 비싼 옷을 언제 샀지? 오빠한테 돈 달라고 졸라서 샀겠지 뭐. 김정희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다 한쪽에 치워놔. 언제 찾아갈지도 모르는데. 세 사람은 그렇게 집을 자신들의 것인 양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의 개인 물품들을 모두 한 구석에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부터 생활비 지원 중단한다. 카드도 정지시켰으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첫 번째 수순이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있는 가전이나 가구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다 공동재산이니까. 공동재산이라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며 세 번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내가 친정에 돈 빼돌리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정말이야? 이제 시어머니까지 나섰군요. 김정희의 입에서 나올 만한 추측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아침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민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관리비 관련해서 명의자 확인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가족분께서 본인이 가장이자 실거주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강수민 님이 계약자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명의자 맞습니다. 혹시 오늘 중에 사무소로 방문 가능하실까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어렵고요. 내일 오후에 방문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도연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는데 뭔 소리야? 내 소유가 아니라고? 내가 뭔 수작 부린 거야? 이번엔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수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뭘 뭐 한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집 명의가 내 거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사실이라니. 집은 내가 계약한 거 아니야?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언제 집 계약했어요? 서류에 사인 한번 해본 적 있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했지만 결혼할 때부터 모든 부동산 계약을 제가 처리했어요. 당신은 서류 보는 것도 귀찮다고 했고요. 전화 너머로 도연이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부부 공동 재산 아니야? 아니에요. 혼인 전 재산이니까요. 혼인 전 재산이라니. 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값이 얼만데 내가 혼자 마련했다고? 말이 돼? 믿든 안 믿든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연 씨,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전 바쁘니까 끊겠습니다. 강수민, 끊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또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아, 어디 있어? 김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무슨. 집 명의가 내 거라고?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아파트를 샀어? 제 돈으로 샀습니다. 김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제 돈? 결혼 전에 뭐 했다고 그런 돈이 있어? 분명히 친정에서 빌려준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이 건방진년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김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낮추긴 뭘 낮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제 잘못이 뭔가요? 잘못이 뭐냐고? 시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숨긴 게 잘못 아니야?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을 숨겼다고요? 그럼 뭐야? 분명히 친정에 빼돌린 거 있을 거야. 어머님,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 인연이 정말. 김정희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우리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내 짐 빨리 가져가. 제 짐요? 그래, 내 개인 물건들. 옷이고 뭐고 다 한 구석에 모아뒀어. 허락도 없이 제 물건을 건드리셨다고요? 허락? 이 집이 누구 집인데 허락을 받아? 김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집이 누구 명의라고 관리사무소에서 말했어요? 그건 김정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부부 재산이잖아. 아니에요. 제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이라니.
결혼하면 다 공동재산 아니야? 혼인 전 재산은 개인 재산이에요. 법적으로요. 김정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쨌든 내가 우리를 속인 건 맞잖아. 돈 있으면서 없는 척 했던 거 말이야. 언제 돈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안 했어도 있다고도 안 했잖아. 정말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바쁘니까 끊겠습니다. 수민아, 끊지 마.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하루 종일 도연과 김정희, 그리고 지영이까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수민입니다. 네,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처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명의자분이 직접 오셔야 해요. 집에 돌아온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게임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처음 들어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수민 님이신가요? 정중하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빛 종합관리 법무팀의 김대연 대리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팀이라는 말에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네, 대개 아파트 관련해서 명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가족분께서 계속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네.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현재 거주지 계약자가 강수민 님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납부와 각종 공과금도 강수민 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오늘 중에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서류 확인이 필요해서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내일 오전은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관리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민아, 관리사무소에서 내일 너한테 연락한다던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연락 받았어요. 뭐라고 했어? 뭔 서류 확인한대? 진명에 확인하는 거죠. 그게 정말 내 명이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일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수민아, 농담 아니지? 정말로? 농담으로 이런 일을 하겠어요? 도연이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서 살려면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해? 처음으로 도연이 약해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도연 씨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니. 우린 부부잖아. 부부요? 나는 비웃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내쫓나요? 그건 내가 화가 나면 집에서 쫓아내는 게 부부인가요? 도연이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니까. 우리 다시 잘 살자. 다시 잘 살자고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변한 게 없네요. 여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돈이 있다고 확인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잘 살자고요? 도연이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내일 관리사무소에서 뵙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대리는 30대 중반 정도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김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 대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확인차 여쭤보는데요. 현재 102동 1501호의 계약자가 강수민 님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분께서 계속 본인이 주인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각종 업무 처리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혹시 가족분께 권한을 위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김 대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도 강수민 님이 직접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이체로 되어 있나요? 네,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있어요. 김 대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맞네요. 그럼 오늘 이후부터는 가족분의 업무 요청은 거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가족분께서 꽤 흥분하시면서 큰 소리를 내셨거든요. 다른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관리소장님께서 직접 진정시키셨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강수민님 잘못이 아니죠. 다만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대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분께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도연을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도연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뭐라고 했어? 예상한 대로예요. 예상한 대로라니?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이 정말 4명이라고? 네, 맞아요. 도연이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돈이 있었어? 궁금하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말해줘.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도연이 주위를 둘러보니 로비에 있던 주민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얘기하자고? 집에 가서 하죠. 집에?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제 집이니까요. 내 집이라니.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 곳 말이야. 집에서 못 살게 되는 거야? 나는 도연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며칠 전에 뭐라고 하셨죠? 뭐를?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당신 집에서 나가라고. 그건, 그때는 뭐가 달랐나요? 도연이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살 곳이 없다고요? 수민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래요? 도연 씨가 생각하는 미래가 뭔가요? 우리가 다시 잘 사는 거지. 다시 잘 산다는 건 예전처럼 사는 거야. 예전처럼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도연 씨가 선을 넘었으니까요. 도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선? 부부 사이의 선이요. 그게 뭔데?
서로를 존중하는 선이요. 도연이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수민아,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도연 씨 선택이에요. 내 선택? 네,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도연이 망설였습니다. 나는 우리가 화해했으면 좋겠어. 화해요? 그래, 화해하고 다시 잘 살고 싶어. 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제 조건을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첫 번째, 어머님과 지영이가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두 번째, 가족 카드는 없어요. 용돈은 따로 드릴게요. 용돈이라니. 세 번째, 집안일은 똑같이 나눠서 해요. 도연이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한다는 게 며칠 전처럼 소리 지르고 명령조로 말하는 거요. 도연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남편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뭘?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도연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수민아, 잠깐. 도연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어머님. 집이 정말 4명이라는 게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김정희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결혼 전에 제가 산 거예요. 결혼 전에? 네, 그때는 어머님께서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김정희가 또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네. 네, 몰랐죠. 수민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김정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약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뭘 결정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지요? 김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어머님께서 판단하세요. 수민아,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없을까? 그건 어머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도연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민아,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겠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말하세요. 집에서 얘기하자. 나 지금 집에 있어. 알겠어요.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정말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왔어? 네. 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민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뭐요? 이 집이 정말 내 거야? 네, 제 거예요. 도연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결혼할 때 분명히 내 돈이랑 내 돈 합쳐서 전세 들어온 거 아니야? 도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 분명히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2천만 원 보탰다고. 도연 씨,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도연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전세 보증금에 내 돈도 들어갔다고. 아니에요. 제가 도연 씨한테 신혼생활 준비비로
2천만 원만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야?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생활비였어요. 도연이 멍하니 나를 바라봤습니다. 생활비? 네, 가전제품이랑 가구 사는데 쓴 거예요. 그럼 집은?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전세 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간 건? 들어간 적 없어요. 없어?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서류에 사인했던 것 같은데. 가전제품 할부 계약서였어요. 할부 계약서? 네, 냉장고랑 세탁기 할부로 샀잖아요. 도연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3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산 거야? 아니에요. 제 남편이니까 같이 산 거죠. 같이 살았다고?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얹혀 산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으면 그러세요. 도연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으면 그러라고? 너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야? 갖고 논다고요? 그래.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가장 노릇하게 놔뒀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원했어? 맨날 내가 가장이다. 내 집이다 그러셨잖아요.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말리면 자존심 상한다고 화내셨잖아요. 그래도 진실을 말했어야지. 말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도연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돈이 많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야, 자존심 상해서 결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연이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도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지금 화내고 계세요? 지금 화내는 건 달라. 뭐가 달라요? 속였잖아. 속였다고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뭐가 웃겨?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집이 내 거라고 안 했잖아. 물어보신 적도 없으면서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물어봐야 하는 거야? 부부인데, 부부라서 뭐든 알려줘야 하나요? 당연하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는 저한테 뭘 숨기신 적 없어요? 나는 숨긴 거 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럼 도연 씨 월급이 실제로는 얼마인지 말해보세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라고요? 월급은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자존심이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도연이 말을 못했습니다. 도연 씨 실제 월급은 35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아니라요. 어떻게 알아? 제가 자동이체 설정할 때 다 봤어요. 도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너도 알면서 왜 몰라주는 척했어? 도연 씨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자존심 때문? 네, 상처받을까 봐요. 도연이 한참 말을 못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무엇이요? 내가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거짓말이었다고? 도연 씨가 착각한 거죠. 착각?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3년 동안 뭐였어? 도연 씨는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 도연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이라고? 남의 집에서 얹혀 살던 남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저는 도연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 네,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요. 그럼 지금은?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네, 며칠 전 일 때문에요.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도연 씨가 판단하세요. 수민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응, 정말 미안해. 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미안한가요? 너를 집에서 쫓아낸 것, 소리 지른 것, 무시한 것. 그뿐인가요? 도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함부로 한 것도 미안하고, 도연 씨는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함부로 할 때요. 도연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같이 하셨잖아요. 나는 어머니가 하니까. 어머님이 하면 도연 씨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민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요? 응, 우리 다시 잘 살 수 없을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한 통 받고 올게요. 응. 나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민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자산관리 상담이 있어서요. 무슨 상담인가요? 최근에 거래 패턴이 바뀌셔서요. 혹시 투자 계획에 변화가 있으신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 네. 몇 시에 뵐까요? 3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야? 은행에서요. 은행? 무슨 일로? 상담 받으러 가야 해요. 도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상담? 자산관리 상담이에요. 자산관리?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 정말 돈이 많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네, 도연 씨가 정말로 변할 마음이 있다면요. 변한다고? 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저에 대한 생각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 변할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럼 첫 번째 숙제가 있어요. 숙제? 네, 어머님께 사정 설명하세요. 엄마한테? 네, 집이 제 거라고 말하시고 앞으로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좀 못하시겠어요? 엄마가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럼 계속 거짓말하자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도연 씨, 결정하세요.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은행 가봐야 해요. 수민아,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언제까지? 내일 저녁까지요. 나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 날 오후 나는 결혼 전에 운영하던 작은 사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홍대 근처에 있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가득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쪽에서 직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미정아, 잘 지냈어?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일 시작하려고. 미정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진짜로? 응,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생이 무슨요? 언니가 월급 꼬박꼬박 주셨는데. 미정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남편분은 괜찮으세요? 갑자기 일 시작하면. 괜찮아. 정말요? 보통 남자들이 싫어하잖아요. 나는 책상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미정아,
그동안 거래처 연락은 어떻게 됐어? 아, 네. 계속 문의 전화 와요.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 많이 와? 네. 특히 김 사장님이 자주 연락하세요. 언니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받자. 정말요? 와, 드디어. 미정이 좋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언니, 혹시 뭔 일 있으셨어요? 왜? 갑자기 일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럼 저는 안 물어볼게요. 고마워. 미정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오늘부터 예전처럼 하는 거예요? 응, 예전처럼. 알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 받고 올게. 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민아, 나야.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어디야? 집에 없네. 일하는 곳에 와 있어요. 일하는 곳? 어디? 제 사업장이요. 사업장?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너 사업장이 있어? 네, 결혼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걸 왜 말 안 했어? 물어보신 적 없어서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말하네. 어떤 식으로요?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안 말했다고. 사실이잖아요.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어제 숙제 말인데. 네. 엄마한테 말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집이 내 거라고. 어머님 반응은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라. 그러셨겠네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더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엄마가 많이 당황하셨어. 당연하시겠죠. 그리고 지영이한테도 말했어. 지영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언니가 우리를 속였다고 화내더라.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속였다고요? 응, 돈 있으면서 없는 척 했다고. 그런 말을 했군요. 수민아, 그런데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왜요?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 나는 사업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열심히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요. 다음 주? 네, 지금은 좀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빠? 일 때문이요. 도연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일이 나보다 중요해? 지금은 네. 지금은? 네. 제가 3년 동안 놓쳤던 일들을 다시 잡아야 해요. 도연이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수민아, 혹시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일 시작하고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하고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본다고? 네, 도연 씨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봐야겠어요. 나는 변했다고.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무슨 행동? 앞으로 계속 지켜볼게요.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누구였어요? 남편. 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미정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언니, 혹시 부부싸움 하셨어요? 좀 복잡해. 그렇구나. 그럼 저는 안 물어볼게요. 고마워, 미정아. 대신 일로 스트레스 푸세요. 할 일이 산더미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그날부터 나는 매일 사업장에 나와 일했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금방 감을 되찾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거래처들이 다시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언니, 이번 달 매출이 예전보다 더 좋아요. 미정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 그동안 언니 기다린 거래처들이 많았나 봐요. 다행이네. 그런데 언니, 남편분은 언니가 일하는 거 정말 괜찮아 해요? 왜? 보통 남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아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나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좀 특별한 케이스야. 특별한 케이스? 남편은 지금까지 내가 돈 많은 걸 몰랐거든. 미정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남편 자존심 지켜주려고 숨기고 살았어. 와.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응, 최근에 알게 됐어. 그래서 일 시작하신 거구나. 비슷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분이 적응하셔야겠네요. 그러게.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오늘도 늦었네. 일이 좀 많아서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해보세요. 나는 우리가 예전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예전처럼요? 응, 행복하게 살았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 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알아간다고? 네, 도연 씨는 저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가르쳐 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도연 씨 이야기에 달린 거니까요. 도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민아, 나한테 정말 기회를 주는 거야? 네, 마지막 기회예요.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방식대로 하자. 정말요? 정말이야. 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변할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사업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후에 은행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민 고객님. 한국은행 대출관리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과 연관된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직접적인 대출은 아니고요. 연대보증과 관련된 건입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대보증이요? 네, 박도연 씨 명의로 된 대출에서 고객님 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혹시 시간 되실 때 은행에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도연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연 씨, 대출 받은 적 있어요? 대출? 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계좌가 연대보증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차 바꿀 때 내 동의 받고 했어. 제가 언제 동의했어요? 서류 사인할 때 내가 해줬잖아. 나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작년에 도연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차 할부 서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차 할부 서류였어. 연대보증 서류라는 말은 안 하셨는데요. 그건 같은 거 아니야?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갚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려워.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갚고 있었어요? 도연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혹시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미안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매달 8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엄마. 도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많이 심하세요? 뇌졸중이래. 빨리 가봐야겠어. 같이 갈게요. 병원에 도착하니 김정희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셔.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원 기간은 최소 3개월 정도 예상되고요. 재활 치료까지 합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김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50만 원이요? 네, 중환자실비와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실을 나온 후 김정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어떻게 해? 내 월급으로 무슨 수로? 김정희가 갑자기 나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네, 어머님.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지? 도와달라는 게 병원비 말이야. 내가 돈 있다고 했잖아.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며칠 전에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고. 김정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몰랐잖아. 내가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이 집값 15억을 어떻게 마련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야 친정에서 도와준 거 아니야? 15억을 친정에서 도와준다고요? 김정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설마 내 돈이었다는 거야? 네, 제 돈이었어요. 처음부터? 김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뭘 한 거야? 저한테 함부로 하신 거죠. 김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함부로 했다고? 우리가 언제 함부로 했어? 어머님, 정말 모르세요? 모르긴 뭘 몰라. 그럼 며칠 전에 저를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김정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집 주인이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 물건들을 함부로 정리하면서 얼마나 좋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김정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민아, 그때는 우리가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 김정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라고? 도연 씨가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건 어머님 가족 문제예요. 김정희가 화를 냈습니다. 가족 문제라니.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나는 김정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가족이 서로를 집에서 쫓아내나요? 그건 가족이 서로의 물건을 함부로 정리하나요? 김정희가 말을 못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기생충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언제 기생충이라고 했어? 지영이가 했어요.
그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김정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리셨나요? 아니면 같이 웃으셨나요? 수민아, 어머님,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김정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럼 정말 도와줄 수 없어? 못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안 도와드리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고? 네, 안 도와드릴 거예요. 김정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정한 년아,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무정하다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며칠 전에 저를 내쫓을 때는 정이 있으셨나요? 그건 다른 문제야. 똑같은 문제예요. 어머님도 저한테 무정하게 하셨잖아요. 김정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수민이 말도 맞아요. 뭐가 맞아? 우리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김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김정희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좋아, 알겠다. 돈 생기니까 시어머니도 우습게 보는구나. 어머님, 내가 김정희를 불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 저는 어머님 며느리가 아닙니다. 김정희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들으신 그대로예요. 며느리가 아니라고? 네, 이제부터는 남남이에요. 김정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집에 가세요. 집에 가라고? 네, 수민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요. 김정희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수민이 기분? 아버지가 쓰러져서 누워 계시는데 수민이 기분이 중요해? 어머님, 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 병원비는 도연 씨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 그건 모르겠어요. 어머님과 도연 씨가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죠. 김정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수민아, 잘 봐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김정희가 휘청거리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도연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도연 씨도 선택하세요. 선택? 어머님 편에 서실 건지, 제 편에 서실 건지.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편을 나누자는 게 아니잖아. 이미 나뉘어 있어요. 수민아, 도연 씨,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 눈치 보면서, 무시당하면서, 이용만 당하면서 사는 거요. 도연이 말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민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어제 일 말이야.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 씨, 뭐가 심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말했는데요?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고 남남이라고 하고 사실이잖아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사실이라니. 도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님이 절 며느리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야. 물론이지. 언제요? 도연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절 그냥 도연 씨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이요? 도연 씨, 가족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지. 그럼 말해보세요.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절 아껴주신 적이 있나요?
도연이 말을 못했습니다. 사랑해 주신 적이 있나요? 그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용만 하셨어요. 도연이 변명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셨어. 언제요? 결혼 초에. 아니에요.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어요. 나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첫 만남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뭐라고 했는데? 얘가 우리 아들한테 어울릴까 하시더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는 신부 집안이 별로 내놓은 게 없네 하셨고요. 그런 말을 했었나?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민아, 그럼 우린 어떻게 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결혼 말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뭘? 저랑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지.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럼 제가 돈이 없었어도 결혼하셨을까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했지.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아니야. 도연 씨, 저는 처음부터 돈이 많았어요. 도연이 멍하니 나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결혼 전부터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도연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셨거나. 그런 거 아니야. 정말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제가 가진 건물들 보여드릴까요? 건물들? 네, 강남에 한 채, 홍대에 두 채 있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채? 두 채? 월 임대 수입만 해도 한 달에 1억 원 나와요. 도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원? 네, 도연 씨 연봉의 몇 배죠? 도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3년 동안 뭘 한 거야? 착각하고 사신 거죠. 착각? 네, 본인이 가장인 줄 착각하시고.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민아, 왜 말 안 했어? 저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 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왜? 도연 씨와 어머님은 결국 돈만 보셨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도연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내쫓으실 때는 언제고 제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수민아, 도연 씨, 저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지쳤다고? 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지쳤어요. 도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린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정희와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수민아. 김정희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님,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했지. 김정희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 지내자. 다시 잘 지낸다고요?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우리 가족인데. 지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미안했어. 진짜로. 갑자기 왜 이러세요? 김정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이한테 들었어. 내가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아, 그래서요?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를 너무 몰라봤구나. 지영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왜? 너무 뻔해요. 뭐가 뻔해?
김정희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 바뀌시는 거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정말 반성했어. 나는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가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정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김정희가 말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화내시지 않았나요? 그건 그때는 뭐가 달랐어요? 김정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영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뭘 잘못 생각했는데?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대단한 사람이요? 응,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이,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언니가 성공한 사람이잖아. 성공했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지영이가 말을 못했습니다. 김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우리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을게. 제 말을 들으신다고요?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요?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며칠 전에는 뭐라고 하셨죠? 며칠 전? 저를 기생충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김정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랐다고 용서가 되나요? 수민아, 제발. 김정희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하지 마세요.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아니에요. 그냥 보기 싫어서요. 김정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기 싫다고? 네, 어머님이 무릎 꿇는 모습 보기 싫어요. 그럼 어머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김정희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돈 때문에 사람한테 굽실거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김정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자존심 지키세요. 자존심? 네, 그게 어머님다워요.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어디가? 도연이 물었습니다. 제 집에요. 내 집? 네, 제가 새로 산 집이에요. 새로 샀다고? 네, 이제 혼자 살 거예요. 김정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어머님,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삶? 네, 진짜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돈이 있든 없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김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민아, 우리가 정말 사랑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거짓말 마세요. 제 돈을 알고부터예요. 김정희가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 지영이.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수민아. 도연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정말 가요. 이혼하자는 거야? 네, 서류는 변호사가 보내드릴 거예요.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민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도연 씨,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문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가족을 찾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말입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나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새 출발 축하해요.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해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우리 정말 열심히 해보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반짝일 것입니다.